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국방부에서는 예상치 못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한국형 킬체인의 핵심이자 세계 최고의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갖추게 될 LSM의 두 번째 개량형 블록2의 개발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인데요. 한국은 고도화되는 중국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투트랙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핵 우산을 활용한 확장 억제력과 또 다른 하나는 우리군 자체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군의 대응력을 높여줄 핵심은 바로 KAMD이고 그 KAMD의 비장의 카드가 바로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M이죠. LSM2 사업은 내년부터 오는 2035년까지 약 2조 7,100억 원을 투입해 기존 LSM 대비 요격 고도가 상향된 고고도 요격 유도탄과 공략 비행 미사일을 장거리에서 요격 가능한 활공 단계 요격 유도탄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것이 LSM의 개발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LSM2의 개발 확정 및 예산 편성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방사청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LSM 개발을 진행 중이지만 사업의 진행 속도를 고려했을 때 LSM2를 조기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즉 지난 4월 22일 LSM1의 첫 요격 시험이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자 2024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개발 완료 시기를 올해 하반기 내로 앞당기고 LSM2의 조기 개발에 착수한 것이죠. LSM까지 배치되면 우리군의 다층 미사일 방어망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됩니다. LSM은 또 다른 국산 무기 체계인 MSM 천궁2와 함께 KAMD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LSM이 실전 배치되면 고도 40에서 150km의 상층부를 방어하는 사드, 15에서 40km의 하층부를 담당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및 20km 이하 천궁2 등과 함께 다층적 방어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 충청권에 배치된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2대와 남부권에 2대가 추가 배치되면 KAMD는 사실상 완성되는데요. 공군은 지난달 부산 지역에 배치된 탄도미사일 탐지 레이더 그린파인의 전력화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LSM의 탄도미사일 요격 고도는 40km 이상 100km 이하, 사거리는 150에서 300km, 요격 가능 표적 속도는 마 8.8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공기를 요격하는 미사일은 요격 가능 표적 속도 마 2, 사거리는 최소 150에서 300km 이상을 목표로 삼고 있죠. 그럼 충분한 거 아닌가 싶은데 한국은 왜 굳이 SM2의 개발을 조기 착수하게 된 것일까요? 이는 최근 북한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고체 추진 탄도미사일 KN-23의 풀업 상하기동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풀업 기동은 요격 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해 비행 종말 단계에서 활강 및 상승하며 변칙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러한 변칙 비행은 레이더로 탐지가 가능하여도 실제 요격까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LSM2는 기존 LSM 대비 방어 범위가 3배 이상 넓고 심지어 적 탄도미사일 활공 단계에서 요격이 가능한 세계 최초의 미사일이라는 것이 포인트이죠.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거세질수록 이를 방어하는 한국의 대응체계 개발 역시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뭐 딱히 고맙진 않다 북한아. LSM2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독자 기술로 개발을 추진하게 되며 국산화 비율은 80%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산 MD 체계가 구축이 된 한국이 굳이 큰 돈을 들여 LSM 사업을 진행해야 하냐라는 지적도 하지만 사실 예산과 기술 난이도를 떠나 대공 미사일 체계의 국산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원툴 국가로 거듭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군이 대공 미사일 체계를 종합적으로 국산화하는 것은 자주국방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아직 아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사전에 무력화하는 대응 체계인 KAMD를 구축하고 있지만 이후 응징으로 되갚아줄 수 있는 대량 응징보복 KMPR에서는 강력한 한방이 구축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의 재래식 미사일이 아무리 수량이 많고 그 위력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북한의 핵을 억제할 힘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주목할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핵미사일 확장 억제 공약을 담은 별도의 공동성명이 발표될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북한 미 적성국의 핵 위협에 따른 핵 보복이 명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장 억제는 한국이 핵 위협을 받으시 미국이 전략 무기와 미사일 방어 등을 통해 자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같은 수준의 전력으로 응징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동안 한미는 공동성명을 통해 원론적 수준의 확장 억제 원칙을 확인해왔죠. 그러나 북핵 위협이 징대되면서 한국에 대한 핵 위협 도발 때는 미국이 핵 보복에 나설 것임을 공동성명에 명문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북한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로 갖고 계신 불안과 우려를 종식할 더욱 실효적이고 강화된 확장 억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문건에 담길 추정 문구는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정치계에 한국 자체 핵무장에 대한 기류가 달라진 점도 눈에 띕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5일 아산 플래너 포럼에서 한미
미국이가 북한의 전술핵 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며 결국은 한반도에 전술핵 무기를 배치해야 하고 그래야 신뢰성 있는 억지력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지난 30년간 경험을 통해 북한에게는 핵무기 포기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이날 포럼에 참가한 다른 참석자들도 한국 핵무장의 필요성을 동일하게 언급했습니다. 에드윈 퓰러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 연구센터 회장도 공군기지나 전투기에 핵무기를 탑재한다든지 영해에 핵잠수함을 두는 방식으로 북핵 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미국 랜드 연구소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한국의 저장고 시설만 있다면 핵전력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굉장히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늘 부정적이던 미국이 최근 그 기조가 급격하게 바뀐 데에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지난 9월 26일 흑산도 영해 인근에 떠오른 중국 잠수함은 한국과 미국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이때까지 탐지된 중국 잠수함들은 재래식 잠수함인 039A형으로 추정되었지만 그날에는 등장한 적이 없었던 또 등장해서도 안 되는 중국 최고의 전략 무기인 094A형 잠수함이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094A형 전략 원자력 잠수함은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핵심 보복 타격 전력입니다. 길이 135m, 폭 12.5m, 수중 배수량 11,000톤에 달하는 육중한 몸매에 533mm의 어뢰 발사관이라는 기본 무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가장 큰 위협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60발의 핵탄두를 실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094A형 전략 원잠이 싣고 있는 12발의 쥐랑2A SLBM은 1500km까지 날아갈 수 있고 각각의 미사일에 5발씩 탑재된 탄두들은 각기 다른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다탄두 제도의 비행체로 즉 한 척의 잠수함이 60개의 도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미 국방부에 따르면 094A형에 기존 대비 더 강력해진 최신형 쥐랑3 SLBM이 탑재되기 시작했다는 발표를 내기도 하였죠. 그리고 그 괴물 잠수함이 한국의 흑산도 앞바다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 094형 잠수함은 중국 해남도와 사마를 모항으로 삼고 있는 잠수함으로 러시아의 전략 원잠들과 더불어 미 해군의 경계 1순위이기 때문에 늘 미국에 감시당하고 있어 실제로 한반도 인근에 나타난 전례가 없었는데요. 이는 미 해군이 한국 해군에 관련 경보를 전파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거나 주요 음파 데이터를 확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스스로 094형 전략 원잠을 흑산도 바다에 띄웠습니다. 이 바다의 주인이 한국이나 미국이 아닌 바로 자기들이라는 것을 드러낸 거대한 야망과 함께 그 모습을 드러내었죠. 또한 최근 러시아는 중국에 고농축 우라늄 25톤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9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 로사톰사는 최근 몇 달 새 중국에 25톤 가량의 고농축 우라늄을 공급했고 현재 타이완에서 약 200km 떨어진 중국 해안에 원자력 고속 증식로를 건설하고 있다며 미국 국방부는 이 원자로가 중국 핵무기에 필요한 플루토늄 생산용 시설로 판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국방부는 중러 양국의 핵무기 보유량이 미국을 크게 능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전했죠. 미중 갈등이 깊어지면서 강력한 핵 억지력을 가지려는 시진핑의 생각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중국은 현재 400기 수준인 핵탄두가 2035년에는 1500기로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국방부는 2022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현재 같은 증강 추세가 이어진다면 중국은 2030년에는 1000기 이상, 2035년에는 1500기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의 핵 위협에 가장 많이 노출된 국가는 한국과 함께 대만을 꼽을 수 있죠. 미 싱크탱크 신미국 안보센터는 대만을 향한 중국의 집착이 결국은 핵무기 사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미국이 중국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를 보려면 대만을 지켜보면 되는 것인데 이게 보다 보니 참 답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무기 팔아먹기 수준에 그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 대만은 미국제 미사일 구매 문제로 속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미국이 대만 방어를 위해 미국제 하푼 지대함 미사일을 대량으로 판매했는데 대만 내부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의 4월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대만에 판매하는 무기는 하푼 해안 방어 시스템으로 총 100대의 발사 차량과 400발의 하푼 블록2 미사일 운용을 위한 작전 통제소와 연안 감시 레이더 등이 판매 목록에 포함되었고 그 규모는 11억 7천만 달러, 한화 약 1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미국은 이번 미사일 판매 계약에 대해 대만 방어를 위한 장비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계약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진정 미국이 중국의 핵 위협에서 대만을 지켜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가격에서 엄청난 폭리가 들어가는데요. 2020년 미군 납품가 기준으로 하푼 블록2 미사일 한 발은 140만 달러 수준이었지만 이번 계약에서는 한 발에 292만 달러 수준으로 2배 이상 헤쳐먹었습니다. 또한 하푼은 1977년에 개발이 시작된 미사일로 그만한 돈을 주고 살 가치가 없는 미사일입니다. 최신 대한 미사일에 비해 사거리와 생존성이 크게 떨어지는데요. 그러면서 미 해군이 도입한 최신형 스텔스 대한 미사일 NSM보다 약 1.5배가 넘는 가격이 측정되었으니 뭐 말 다 한 것이죠.
또 납기 또한 상당히 느립니다. 2023년 4월 7일 계약이 체결된 이번 거래의 납기 완료는 무려 6년 뒤인 2029년 3월 31일이었습니다. 고작 400발의 하품 블록2 미사일과 그 미사일을 탑재하는 발사기 100대 만드는데 무려 7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심지어 대만은 살 이유도 없는데요. 대만은 중국 슝펑3 대한미사일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 미사일은 하품보다 훨씬 긴 400km 사거리를 자랑하며 속도도 마 3.5에 달하기 때문에 암속인 하품과 비교할 수 없는 성능을 갖습니다. 그런 미사일을 이미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고 대량 양상도 진행 중인 대만이 슝펑3보다 훨씬 비싸면서 성능도 떨어지는 하푼을 대량 구매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이로써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기 장사에 눈이 돌아간 현재 미국의 핵 우산만 믿어서는 한국은 북한과 중국에 된통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양날개 투트랙으로 미국의 핵 우산과 함께 한국의 핵 능력을 늘려야 하는 것이죠. 한국 머리 위에 북한, 러시아, 중국 합쳐서 6,400개의 핵탄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가 이들 핵탄두의 시험장이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핵은 뭐 우산이고 뭐고 동일한 핵으로밖에 막을 수 없습니다. 이를 김정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이에 CNN의 한 기자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은 절대 멍청한 자가 아니다. 멍청한 것은 오히려 김정은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고로 한국을 지킬 유일한 평화의 수단은 역설적으로 한국의 핵무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반대하면 중국인. 오늘의 한 줄평. 사실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에게 꼭 필요한 핵은 따로 있었으니 바로 탄핵.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